자, 직선의 방정식 마지막 단원 얘기입니다. 일단 오늘도 새로운 공식 하나를 공부할 거고, 우리 지난 시간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공식 하나 공부했는데 그것만 알면 안 된다라고 내가 정말 많이 강조했었죠.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과 정점은 무슨 개념이 녹아있다? 항등식의 개념이 녹아있다는 거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시고, 자, 오늘 하는 것도 공식 하나를 설명할 건데, 일단 오늘의 주된 메뉴는 얘가 아니야. 똑같아. 공식만 알고 넘어가는 수업은 30분도 안 걸려. 그건 동명학원 스타일이고, 나는 그런 수업 하지 않아요, 절대. 취지가 중요한 거지. 일단 선생님이 공식 같은 거 기본적으로 증명을 다 해드렸죠. 이유는 증명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식의 증명 과정 자체가 어려운 문제 풀 때 도구로 쓰인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얘도 어느 정도 좀 맞는 얘기인데, 사실 좀 극히 드물게 오늘 얘기할 공식 증명은 수학적인 가치가 사실은 좀 떨어져. 식이 좀 길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오늘은 좀 특별하게 그냥 공식만 적용하고, 요거보다 좀 더 중요한 걸 오늘 주로 얘기를 할 거야. 자, 보세요. 자, 그럼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일단 거리라는 개념이 언제 공부했냐면,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 개념을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수선과 수선의 발이라는 거를 기본도형 단원에서 공부했었다. 자, 그럼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죠. 어떤 점에서 선분 또는 직선에다가 수선을 그리면 요 부분이 수선의 발이었어. 그랬을 때 이 파란색이 수선이지. 근데 애들한테 항상 물어볼 때만 느끼는 건, 야, 수선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다 어떻게 하냐면 수직으로 그은 거예요. 니네도 그렇게 대답할걸? 근데 정확하게 수선의 뜻은 뭐였냐면 점과 직선 사이에 원래는 거리 개념이야. 알겠지? 근데 이게 중학교 1학년 책에 나오는 거야. 알겠죠? 고등학교 때 새롭게 정의한 내용이 아닙니다. 자, 다시 짚었어. 알겠지? 자, 그럼 이제부터 내가 찾고 싶은 건 이 파란색의 길이를 찾기 위한 공식을 하나 읊어보겠다라는 거야. 자, 근데 증명을 좀 생략하고 결과만 한번 얘기해보자. 자, 그러면 사용하는 툴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잘 보세요.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의 좌표가 x1번, y1번이라고 책에 적혀 있어. 자, 숫자야. 그 다음에 이 직선을 의미하는 식이 적혀 있는데 형태에 좀 주목하자. 이렇게 직선을 표현하는 거를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맞나요? 자, 일반형이라고 불렀어. 자, 이것도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했을 때 저 파란색의 길이를 계산할 건데, 자, 평면좌표 공부했을 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앞으로 좀 말하기 귀찮으니까 선생님이 얘들아 D1 공식이라고 부르자 라고 정했죠. 얘가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거리 공식이라서 선생님이 앞으로는 D2번, D2 공식이라고 앞으로 부를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약속. 알겠지? 자, 그럼 쓸 때도 그냥 D2 공식이라고 쓸게요. 자, 그럼 쓰면서 적용하는 연습 바로 해볼게. 자, 일단 분수를 하나 만들어. 그 다음에 분모에다가 루트를 쓴 다음에 조금 귀찮아. 분모에다가 뭐를 쓰냐면 직선의 방정식이지. 그때 x하고 y의 개수가 존재하겠죠? 그 개수를 쓰세요. 그 다음에 제곱한 걸 더하는 거야. 뭐라고? 제곱한 걸 더하는 거야. x, y의 개수에 제곱한 걸 더하는 거야. 그 다음에 분자에다가 이번엔 절대값을 써. 루트랑 절대값 들어가는 공식 처음 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식 있지. 이 식을 원래는 이 점은 이거 위에 있지 않은 점이잖아. 근데 독특하게 어떻게 적용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점을 이 식에다가 그냥 대입해. 어떻게 대입해? x에다가 x1번, y에다가 y1번 대입하면 끝이야. 알겠어요? 그럼 식이 어떻게 돼요? a, x1번, b, y1번, c 이렇게 되겠지. 대입한 형태가 이거죠. 됐나요? 이걸 쭉 계산하면 그게 D1 공식, D2 공식이에요. 자,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계산하는 연습할 거야. 분모 어떻게 쓴다? x하고 y의 개수의 제곱을 더하시고 루트를 쓴 다음에 분자는 절대값 안에다가 뭐를 쓴다? 위에 있지 않은 점을 대입한 식을 쓰면 된다 라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럼 하나 더 얘기를 좀 해보면 빨간 거를 철저하게 외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게 또 계산하다 보면 많이 나오는 게 요게 원점일 때도 있어. 그럼 그림 하나 간단하게 그려볼게. 자, 원점에서 어떤 직선하고의 거리를 한번 재고 싶대. 그럼 마찬가지로 거리 개념은 수선이라며? 이 파란색의 길이 계산하는 거 맞나요? 자, 그랬을 때 원점으로부터 이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이 둘 사이의 거리를 마찬가지로 이걸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건데, 자, 확인해보자. 어떻게 하면 될까? 차이점이 뭐야?
x1, y1 대신에 0,0이 된 거지. 따라서 x1, y1에다가 뭐만 집어넣어? 0, 0 집어넣으면 돼. 자, 그럼 분모는 똑같죠. 근데 분자가 어떻게 됐어요? 0 대입하면은 C만 남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공식도 만들어져. 근데 뭐 이렇게 있겠니? 여기서 해결이 다 되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정리되는구나.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연습 몇 개만 해보고 그냥 넘어갈 거야. 잘 보세요.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D2 공식은 일반형이 써있죠? 우리 표현하는 게 원래 표준형, 일반형 두 개가 있었잖아. 근데 D2 공식 니네가 써먹을 땐 주어져 있는 식이 y는 꼴의 표준형으로 나와 있으면 일반형으로 고쳐서 대입하게끔 돼 있다. 공식의 구조 때문이야 이거는. 알겠어요? 자, 그러면 문제가 보통 이렇게 나온다고 다 그렇진 않지만 이거 표준형이잖아. y는이라고 나타낸 거야. 자, 요것과 1,4 자, 사이의 거리를 한번 계산해봐 라고 했어. 자, 단순 공식 대입하는 문제인데 뭐부터 하면 될까? 잘 보세요. 얘를 표준형이지. 그럼 일반형 형태로 바꿔. 그럼 말로 해보자. 2분의 1x 마이너스 y 더하기 1은 0이지. 맞나요? 그랬을 때 분수 있으면 아무래도 귀찮으니까 2까지 못하자. 그러면 x 마이너스 2y 더하기 2는 0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이렇게 한 다음에 D2 공식에다가 때려 넣겠다라는 거. 자, 연습하자. 어떻게 하기로 했어? 루트 x 앞에 계수 1의 제곱 y 앞에 계수 마이너스 2의 제곱 쓰고 됐나? 그냥 분해 공식처럼 대입하는 거야 얘들아. 알겠죠? 자, 분자는 절대값 쓴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 위에 있지 않은 점이지만 대입한 것처럼 계산하라고 그랬지. 맞니? 그러면 1 마이너스 2 곱하기 4 더하기 2 이렇게 되죠. 자, 됐어요?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돼? 자, 이건 루트 5죠? 이거 얼마지? 마이너스 5냐? 마이너스 5지. 자, 그러면 5분의 루트 5잖아. 아, 루트 5분의 5잖아. 그럼 유리화하게 되면 어떻게 돼? 루트 5죠, 그냥? 자, 그러니까 이게 답이다. 자, 근해 공식처럼 대입하는 거야, 그냥.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조금 변형된 걸 몇 가지 한번 해볼게.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살짝 응용할 거예요. 잘 보세요. 책에 오늘 나갈 숙제 얘는 누구냐? 자, x 플러스 2y 플러스 1 아니 2y는 자 1이랑 수직이래. 수직 조건 우리 공부했잖아. 그 다음에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이 루트 5를 만족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버려. 조금 뭐가 다르죠? 수학이 항상 문제가 똑같아. 뭐냐면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조건을 대입해서 푸는 게 정말 노멀한 문제고 응용 문제라서 어떠냐면 결과를 줘. 자, 위에 있는 건 결과가 거리 계산하는 거잖아. 잘 봐. 얘는 거리가 나와있지. 결과가 나와있지. 뭐가 나와있어? 문제에 주어져 있던 식이 없지. 얘가 수직이라는 거지. 이게 조건은 아니야. 풀기 위한 간접적인 조건인 거지. 자, 그래서 위에 문제랑 아래 문제 비교했을 땐 애초에 주어져 있던 식이 얘는 없는 거야. 그럼 그걸 찾으래. 항상 수학은 풀이가 일반적이라 했잖아. 이 풀이랑 다를까? 똑같아요. 비어있는 과정만 다르고 중간 과정만 다른 거지.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일단 거리가 2루트 5라고 했으니까 D2 공식 쓸게요. 그 다음에 수직이라고 적혀있으니까 뭐가 딱 얘기네? 기울기 찾을 수 있겠지. 자, 우리 공부했잖아. 기울기 찾는 건 분자 분모 뒤집고 부호 뒤집는다. 그럼 이 녀석의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맞나요? 그러면 이 녀석과 수직인 거니까 기울기는 분자 분모 뒤집고 부호 뒤집고 2가 되겠지. 됐니?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녀석의 기울기가 하나 찾았어. 자,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식 세우는 거야. 그럼 우리가 공부한 거에 따르면 기울기랑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점과 점이 주어져 있을 때 등등등 해가지고 식 세우기 아이디어를 공부했죠. 썼던 건데 첫 시간에 했었죠. 근데 얘는 나머지 점이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원점까지의 거리가 주어져 있어. 그러면 이건 처음 하는 거라고. 식 세우기 아이디어에서 통하지 않는 방식이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 어쨌든 나는 알아. D2 공식을 써야 돼. 근데 D2 공식은 뭐가 필요해? 얘들아 지금 분석하고 있는 거야. 일반형의 형태의 식이 필요했죠. 그래야 대입해서 풀었죠. 근데 안 나와 있죠. 근데 뭐는 구했죠? 기울기는 찾았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야. 자, 여기서부터 중요하다.
식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식을 통째로 미지수를 사용해서 식 세워야 돼. 자, 물론 얘는 일반형 형태가 돼야 되겠죠. 왜냐면 D2 공식은 일반형을 써먹어야 되니까. 자, 근데 미지수는 최소화할수록 좋다. 기울기는 나와 있었어. 그럼 이렇게 해볼게. 나는 y를 ax 플러스 b라고 놓고, 응? 놓고 기울기가 2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2를 이렇게 집어넣어. 그럼 내가 찾고 싶은 건 이거야. 이거 찾을 거야. 자, 물론 D1 공식, D2 공식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일반형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쓰지 말고 능력으로 정리하십시오. 그 다음에 뭐 하겠다? D2 공식 쓰겠다. 자, 잘 봐라. 그럼 어떻게 되냐? x 합의 개수 2고 y 합의 개수 마이너스 1이니까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죠. 잘 들어. 그 다음 계산 어떻게 했어? 위에 있지 않은 점, 자 원점하고 해버리죠. 0,0. 위에 있지 않은 점을 어떻게 한다? 대입하라고 했지. 여기다가 대입하면 안 된다 얘들아. 얘는 수직이라는 것만 준 거야. 여기에다가 0,0을 대입하면 절대값밖에 안 남는 거 알겠어? 절대값비밖에 안 남는 거 알겠어? 자, 그거 계산했더니 뭐가 나왔다는 거야? 거리가 2루트 5가 나왔다는 거야. 자, 할 수 있겠나? 그러면 절대값 b가 얼마다? 루트 5를 넘기면 10이 되죠. 계산 어떻게 해? 얼마지? 자, 이해됐어요? 그럼 답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나온 거야. b에다가 뭐 집어넣어? 두 개 집어넣으면 돼. 따라서 y는 2x 플러스 10과 y는 2x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와. 자, 알겠어요? 이렇게 답이 두 개가 나올 때도 있구나. 자, 그래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단순히 공식 대입해서 푸는 문제는 풍산자에서 A단계급밖에 안 되는 정말 쉬운 문제입니다. 그런 거 당연히 틀리면 안 되죠. 자, 그 다음. 자, 이것도 풍산자에 있는 건데, 잘 봐라. 평행한 두 직선이 있대. 자,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보래요. 이건 뭐야? 지금 공식 쓴 게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죠. 직선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 재본 적 있나요? 당연히 없죠. 근데 이것도 중학교 1학년 얘기인데 자꾸 중학교 계속 떠들지. 얘들아, 잘 봐. 수선 때 공부한 건데 이것도 사실은 중학교 1학년 거다. 진짜 잘 봐라. 이거 왜 쓰고 앉아있는지 진짜. 평행하지 않죠.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정의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못해. 왜 그러냐면 여기서 쟤는 이렇게 되고 여기서 쟤는 이렇게 되고 여기서 쟤는 이렇게 되고 길이가 어때? 쟤는 위치마다 선분의 길이가 다르지. 심지어 거리 개념은 수선이라고 했잖아. 수선으로 긋지도 않았어. 오케이?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어찌됐든지 간에 평행이 아닌 녀석은 거리를 어디서부터 재느냐에 따라서 달라 값이. 그러다 보니까 평행하지 않은 녀석은 거리를 측정할 수 없어. 언제만 가능하냐면 평행한 두 직선일 때는 적용할 수 있어요. 그냥 중학교 개념이다. 자, 그러면 아이고 평행하다고 되는 기호 잘못 썼네요. 그거 2가 아닙니다. 미안해. 기울기가 다른데 어떻게 평행하네. 말도 안 되죠? 자, 그럼 편의상 위에 거에다가 이걸 써보고 아래 거에다가 이걸 써보자. 자, 뭐 일단 느낌상 알았어요. 평행한 녀석은 거리를 정의할 수 있구나. 왜 그러냐? 평행하는 얘기는 절대로 만나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러면 특정 점에서 수선 그으면은 특정 점에서 수선 그고 특정 점에서 수선 그으면 노란색의 길이가 어때? 평행할 때는 다 똑같아. 즉 노란색의 길이가 수선이면서 뭐가 된다? 두 직선 사이에 거리가 된다. 서정아 잘 보세요. 시험 보느라 체력을 다 소모했니? 빨리 앉아 솔직히. 오늘 하는 거 어려워 보이고 그러야 돼. 이게 어려운 게 아니야. 메인 시작도 안 했어요. 알겠죠? 진짜 어려운 거 하나 할 거야. 책에 많이 안 나와 있어. 근데 필요해. 그래서 할 거야. 잘 봐. 자, 저 노란색의 길이를 찾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쉬워. 내가 알고 있는 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죠. 그리고 참고로 얘기하면은 D1 공식, D2 공식 빼고는 D3, D4 공식 없어. 두 개가 다야. 참 기쁘지? 더 안 나오는구나. 그쵸? 그럼 D1, D2 아니면 쓸 일이 없어. 고3 때까지. 그럼 얘도 D2를 쓸 건데
점과 직선은 아니잖아. 그래서 이렇게 할 거야. 두 직선 중에 아무 직선이나 위에 있는 점을 하나 딱 찾아요. 그럼 얘는 점이잖아.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못 갖고 계산한다? D2 갖다가 계산하면 돼. 자, 그다음 이제부터 y는 x 플러스 3 위에 있는 직선 하나 찾아볼래. 그러면 선생님 어떤 점으로 하면 돼요? 아무 점이라 해도 돼요. 왜? 아무 점에서 수선고의 길이 똑같다면서. 그러니까 니네가 찾고 싶은 아무 점이나 찾아. 그럼 기왕이면 계산을 편해야 되지 않겠냐? x에다가 0 집어넣자. 값이 0이면 계산 편하잖아. 0,3 맞니? 0,3. 자, 그래서 나는 이 점의 좌표를 0,3이라고 정해놓고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 거야. 누구랑 누구 사이의 거리 재면 되냐면 파란색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D2 공식 쓰겠다라는 거야. 자, 할만하죠? 할만하죠? 자, 이거 표준형이지? 뭐 해야 돼? 일반형으로 바꿔. 자, 그 다음에 D2 소환합니다. 자, x 계수 앞에 제곱 더하기 y 앞에 계수의 제곱 이거죠? 그 다음에 절대값 여기다가 뭐 집어넣는다? 얘를 집어넣는다고. 0 집어넣고 3 집어넣으면 y-3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자, 대입하는 거 별로 안 어려워요. 루트 2분의 마이너스 2 절대값이지? 2지. 유리화하게 되면은 루트 자, 이거 안 되죠. 자, 이게 답이야. 자, 저 노란색 길이 얼마인 거야? 루트 2인 거야. 자, 그럼 결론 내리자. 평행한 두 직선만 거리 개념을 적용할 수 있고 어떻게 한다? 아무 직선이나 위에 있는 점 하나를 골라. 그 다음에 나머지 직선하고의 거리를 뭐 갖고 계산해? D2 공식 갖다가 계산하겠다는 거야. 평행하지 않으면 정의할 수 없다고요.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조금 있다가 쉬는 시간 끝나고 우리 유형서 풀면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오늘의 메인 면을 하겠습니다. 집중력 있게 잘 들으시고 고3들이 참 못하는 것들이 수학 상하에 곳곳에 포진되어 있는데 아까 내가 진도 얘기하다가 수학화에서 뭐 맨 처음 듣는 합성함수, 역함수 이런 거 겁나 어려워한다고 그랬지? 선생님 채널에 조회수 못다고 그랬지? 그것과 더불어서 요 내용도 잘 못해. 자, 제목이 뭐냐면 사실 선생님이 교육과정을 100% 다 숙지하고 있는 건 아닌데 개념서에 보니까 지금 하는 내용은 교육과정에서 제외됐거나 약화됐다라고 써있는 책들이 있더라고. 근데 막상 이렇게 문제풀이 해보거나 복습시켜보면은 나오긴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냥 얘네도 수업을 할 거야. 우리 책엔 이게 거의 안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뭐냐면 처음 듣는 거야. 자, 지금 하는 건 얘네한테 심화 과정이에요. 오늘의 메인 문제. 잘 들어. 한 예제를 한 3개에서 4개 정도만 해볼 거야. 자, 따로 개념이 다 적혀 있는 건 아니고 의미 해석만 하는데 일단 자취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혼자 사는 게 아닌가? 그렇지? 자취는 흔적을 뜻하는 거다. 뭐 어떤 인물의 발자취 이런 얘기 아니지. 그 자취는. 좀 흔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정확하게 어떤 흔적이냐면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의 흔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흔적 또는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조건이라는 건 문제 풀 때 나와 있는 그 녀석들을 얘기하는 거겠지. 자, 뜻도 미지근한 얘기하지 않고 그냥 바로 얘기를 해보자. 자, 그러면 이걸 왜 애들이 어려워하냐면 결국엔 자취의 방정식을 세우라가 문제야. 식 세우세요가 문제야. 그러면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으니까 식을 못 세우니까 애들이 이건 손도 못 댄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니네들한테 수업하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일수록 내가 일관된 풀이가 있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 않냐? 아웃라인에서 이걸 어떻게 큰 그림을 그리고 풀어야 될지를 생각하고 접근하면 사실은 거기서 거기라고 얘기를 많이 했죠. 자, 얘도 똑같아. 난 당최 이게 왜 어려워하는지 이해가 안 돼. 풀이가 하나밖에 없거든. 하나 외우는 게 힘든 거. 그거 얘기해 줄게. 잘 봐. 얘들아.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야, 점들의 흔적이라 그랬지. 점이 뭔지 알죠? 그러면 뭐를 하냐면 그 녀석, 그 점이 당최 뭔지 못 알아듣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모르는 점을 구하고자 하는 점이라고 합니다. 점을 미지수를 사용하세요. 자, 근데 점을 미지수 넣는 건 어떻게 나는데? x좌표, y좌표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x, y라고 사용해가지고 식을 세워. 조건을 세워.
두 번째, 여기서부터는 조금 갈려. 근데 조건을 이용해서 식을 세우는 거지 뭐. 자, 식을 세우는데 여기 있는 XY 문자가 반드시 사용이 돼야 돼요. 내가 찾고 싶은 정체가 이 녀석이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건 어떻게 나오냐면 조건이 보통 식이 세워져 있는 경우도 있고 멘트로 나올 때도 있어. 근데 주어져 있는 식이 만약에 존재한다. 그럼 그 녀석을 이용해서 네가 알고 싶은 이 점들이 포함되어 있는 새로운 식을 무슨 소리지? 무슨 하는 거? 밖에서 나는 거지? 깜짝이야. 자, 주어진 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관계식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자, 마찬가지야. 말로만 하는 건 문제인데 못 알아듣겠어. 자, 하나씩 해보자. 잘 들어. 정말 어려워해야 되는데 이 일관적인 풀이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어떤 자취의 방정식도 다 풀 수 있어. 진도 나가도 다 나와. 이거 계속 나오는 거야. 뒷단원에도. 잘 들어라. 자, 간단한 거 먼저 하면 됩니다. 얘들아, 니네 첫 시간도 그렇고 두 번째 시간도 그렇고 이런 거 한 번 했었다? 자, 그때 예제랑 똑같은 걸로 기억하면 돼. 자, 선분 A, B를 수직 이등분하는 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보세요. 이거 어떻게 했어? 두 번이나 했는데 뭐 또 올려야 돼? 두 가지 형태가 있었지. A, B가 있으면 수직 이등분선은 일단 수직 관계이면서 어디를 지나가? 중점을 지나간다 얘기했었죠? 말로 해도 되나? 중점 지나가고 기존에 있던 선분 A, B와 수직 관계니까 수직인 조건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찾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지나는 점을 중점을 대입해서 얘와 얘의 중점을 여기다 대입해서 찾았단 말이야. 기억나냐? 저번에 했던 거다. 자, 그래서 계산 안 할 거야. 자, 이거 하게 되면은 답이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왔어. 근데 왜 이거를 자취의 방정식으로 또 떠들었냐면 이건 또 중학교 1학년 거야. 얘들아, 수직 이등분선의 정의는 알고 있냐? 교육과정에서 빠졌나요? 이건 안 빠졌는데. 수직 이등분 수선의 정의는 얘기했고 수직 이등분선의 뜻은 뭐야? 중학교 1학년 건데. 얘들아, 잘 봐라. 수직 이등분선의 뜻이 뭐냐면 A점, B점과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아놓은 녀석이야. 뭐라고요?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아놓은 거. 잘 들어. A하고 B하고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중에 대표적인 건 당연히 중점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지 않아도 돼. 뭐냐면 여기에 점 하나 있다 생각해보자. 근데 얘랑 거리 똑같아. 그러면 얘도 A하고 B하고 같은 거리에 있는 거야. 됐니? 그 다음에 점이 이번에 여기쯤 있다 쳐보자. 그랬는데 요 길이랑 마찬가지로 똑같아. 자, 하나만 더 해볼까? 이번엔 점이 여기 있어. 했는데 A랑 B랑 거리가 마찬가지로 똑같아. 이런 점들을 싸그리 다 모아놨더니 어떤 식의 형태가 만들어졌냐? 라고 물으시면 이렇게 생긴 직선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이에요. 이게 중학교 1학년 책에 있는 거야. 이번이 처음 보지 않을걸 사실은. 자, 그럼 내가 뭐라고 했어요? 수직 이등분선의 뜻이 어떻대? A하고 B하고의 거리가 같은 점들 모아놓은 거라 했지. 뭐라고? 같은 점들 모아놓은 거라 했지. 자, 잘 봐라. A와 B하고의 거리가 같은, 이게 핵심이야. 점들을 모아놓은 거라 했지. 자, 내가 아까 자취의 방정식 뜻이 어떻다고 했어? 점들의 모임. 오케이? 잘 들어. 새롭게 해석하는 거야. 이거 해야 돼. 일단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요, 수직 이등분하는 식의 형태가 자취의 방정식 개념하고 똑같은 개념이야. 자, 풀이가 달라져. 잘 들어야 돼. 얘랑 풀이가 달라. 잘 봐.
결국엔 수직이동도선은 A점하고 B점하고의 뭐가 같다고? 거리가 같대. 자, 근데 생각. 이거를 만약에 식을 세우려면 니네가 공부한 공식 중에 뭐 써야 될까? 점 A하고 이 녀석하고의 거리가 같고 점 B하고 이 녀석하고의 거리가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죠, 이거는. D2가 아니야. D1이야. 알겠니? 자, 일로 와라. D1은 앞에 단원이잖아. 근데 왜 이제 나오고 있어? 답이 직선이거든. 이건 평면절표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자, 그럼 저 그림을 이용해서 풀 건데, 자, 편의상 여기 있는 점 임의의 점을 P라고 하자. 그러면 선생님이 풀이할 때 시작은 어떤 답을 했어요? 구하고자 하는 점을 통째로 미지수노라고 했지. 그래서 시작은 이렇게 할 거야. 똑바로 들어야 돼. 자, 구하고자 하는 점 내가 P라고 놨죠? 그 녀석을 통째로 x, y라고 미지수를 써.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두 번째 뭐를 하겠다? 조건을 이용해서 식을 세우라고 했는데 단순히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 찾으세요 라고 하면은 애들은 수선의 정의를 모르거든.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 물론 이렇게 풀겠지. 근데 이게 훨씬 중요한 거야 사실. 정의가 뭐라고 했어?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 뭐하는 거래? 따라서 해석했어 나는 A부터 P까지의 거리와 B부터 P까지의 거리가 같은 거지? D1 공식 쓰겠다고 했잖아. 자, 따라서 D1 공식으로 식을 줘. 자, D1 공식 알잖아요. 좌표 나와 있죠. P점 몰라서 x, y라고 놨죠. 그러면 쓰자. 어려운 거야, 얘들아. 자, 그럼 좌표가 마이너스 1, 4였으니까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자,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이게 AP죠. 그 다음에 BP는 자,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럼 계산 어떻게 할까요? 평면좌표 오늘 시험도 봤잖아. 루트 있으면 귀찮으니까 제곱했죠? 제곱했죠? 루트 지웠어. 그럼 없다고 생각하고 전개하자. 근데 센스 있는 풀이. x제곱 생기고 y제곱 생기지. x제곱 생기고 y제곱 생기지. 날라가지? 안 쓴다. 안 쓴다. 자, 남아있는 거 쓰자. 2x 플러스 1이고 아이고 마이너스 8y 플러스 16이고 마이너스 4x 플러스 4고 마이너스 2y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제곱만 지웠어요. 그럼 이항해 봅시다. 우리 답 알잖아요. 답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항하게 되면은 뭐 1 날아가는구나. 그 다음에 6x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6을 숫자 넘기면 플러스 12는 0이에요. 6을 바꾼대죠. 자, y는 하고 정리해요. y는 x 플러스 2 똑같이 나오지. 답이요. 제대로 한 거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느끼자. 수직이동분선은 원래는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슈마 과정에 속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얘는 좀 독특하게 그림에 보이는 특징만 갖고 그냥 좀 편하게 아까 뭐라 했어? 중점 지나고 수직이다 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빠르게 식을 세울 수가 있었단 말이야. 자, 됐어요? 근데 이 풀이도 알고 있어야 된다. 중학교 1학년 개념을 이용해서 식을 세웠죠. 이거 못해 애들. 고3도 못한다니까 그걸로. 이 그림 처음 보지 않잖아. 기억이 안 나? 진짜 처음 봐? 저런 거 본 적 없어? 알았어 일단. 그게 중요하지 않아. 자, 어쨌든 수선의 정의를 다시 한번 얘기했다.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 뭐 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얘기 안 했다. 자, 그럼 답을 하나 냈고요. 자, 몇 가지만 더 해보자. 자, 2개가 아니라 3개 풀어야 되구나. 잘 봐라. 개념 끝나고 또 한번 쉬었다 할 거야. 문제 풀이하고 저번에 숙제 나와서 질문 받아야 되죠? 자, 그거까지 해야 되는데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볼게. 지금 한 4개 정도 풀 거거든. 다 합쳐서 했을 때 풀어보면서 풀이가 일치하는구나 일관적이구나라는 걸 꼭 느끼고 가야 돼. 니네가 오늘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보자. 이번엔 자, 이렇게 돼 있어. A가 B 좌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엔 자, 요거를 만족하는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을 잡아라.
자, 이번에 단계 안 나오는 거 바로 하자. 첫 번째 니네 뭐 해야 돼요? 점의 좌표 미지수 넣었죠? 자, 그래서 이 녀석 옆에다가 뭐라고 쓰면 딱 좋아? x, y 딱 써. 이것만 해도 좀 과장하면 반은 푼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막히는 거라고 식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얘는 쉬운 거예요. 관계식이 떡하니 주어져 있잖아. 그럼 뭐 할 거야? 기원 공식이죠? 하나하나. 그러니까 또 되게. 자, 물론 제곱 있으니까 루트 안 쓴다. 그러면 얘와 얘 사이의 거리 공식 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PA의 제곱이지? 그 다음에 자, x-3의 제곱 y-2의 제곱. 자, 이렇게 대입한 게 두 번째 거죠? 그거 가학에서 하는 게 얼마나 하는 거야? 3이라는 거지. 자, 됐어요? 그럼 이것도 센스 있는 풀이를 해볼까? x의 제곱 y의 제곱 생기는데 여기도 x의 제곱 y의 제곱 생기는데 백이야. 그럼 날라가겠죠. 2차 없어. 근데 이것도 직선이야. 자, 그럼 남아있는 것만 초자작 써보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죠. 맞죠?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6x인데 플러스 6x가 되고, 자, 마이너스 플러스 9가 마이너스 9가 되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y 플러스 4잖아. 맞나? 그러면 플러스 4y 마이너스 4y는 3 이렇게 나와. 자, xy에 관한 1차식 구조니까 무슨 식이야? 직선이야. 직선의 방정식이야. 자, 그래서 이 항에서 정리한 거 그냥 쭉 써드릴게요. 하게 되면은 2x 플러스 y 마이너스 7은 0이라고 답이다.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푼 거는 어느 정도 관계식이 주어져 있어서 그냥 대입해가지고 푸는 좀 쉬운 문제에 속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근데 고3들이 설마 이걸 못 풀겠니? 저건 못 풀 수 있어. 수직이동선 뭔지 모르는 애들. 근데 얘는 푼다고. 대입하면 된다는 거 그 정도는 알고. 자, 남아있는 두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지금부터 또 잘 들어야 돼. 자, 자,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는 0. 위에 임의의 점과 임의의 p와 자, 점 A가 있어요. 그 점의 좌표가 나와요. 잘 들어. 임의의 점 P와 점 A인데, 자, A, P를 1대 2로 짜증나. 내분점까지 나왔어. 오케이? 자, 그럼 해석해야 되지. 출발점이 A고 도착점이 P인 거야. 알겠어요? 출발점 A, 도착점 P인데 1대1로 내분하는 그 내분점이 있겠죠? 그 녀석의 작취를 찾아요. 자, 이게 어려워. 얘들이 이걸 못 푼다고. 자, 생각해보자, 얘들아.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야, 시작은 항상 모르는 점 x, y, x, y 뭐라는 거죠. 그치? 질문. 이거 놓으면 돼, 안 돼? 얘는 내분점이 아니죠. 이 P는 뭐예요? 이 직선 위의 점이라고 쓴 거잖아. 그럼 이거를 미지수 쓰면은 안 돼. 아까 말한 그 x, y를 놓으면 안 돼. 쓰긴 써야 되지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누구셔? 내분점의 좌표, 내분점의 좌표를 알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의 좌표를 x, y라고 놓는 거야. 그러면 난 이제부터 이 분자를 쓰고 있는 식을 찾아내겠다. 알겠죠? 저거랑 다른 거다. 당연한 거지만 여기 있는 xy랑 여기 있는 xy는 다른 거예요. 알겠죠? 잘 들어야 돼. 어려운 거야. 자, 했을 때 그럼 관계식을 만들어야 되잖아. 얘가 내분점은 내분점이니까 내분점 공식은 써야 될 것 같아. 잘 들어. 근데 니네 평면좌표에서 내분점 계산하려면 두 점의 좌표를 알아야지만 공식 대입해서 풀었죠? 하나는 썼어. 모르니까. 무슨 점을 또 써야 돼? AP잖아. AP잖아. A점은 나와 있잖아. 근데 P점이 안 나와 있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요? 얘도 내분점 공식 사용하기 위해서 미지수는 써야 돼. 근데 의미가 좀 달라. 잘 봐.
여기 있는 P도 몰라서 좌표를 미지수는 쓰는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자취, 흔적은 얘가 아니지? 얘지? 잘 들어라. 내 집에서 복습 똑바로 해야 돼. 이거 어려운 거야. 됐냐? 자, 그럼 이 녀석을 좀 구분짓기 위해서 요거는 A, B라고 놓을게. 근데 파란색 거 계산하는 게 아니라 녹색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잘 봐. 잘 봐야 돼. 어쨌든 미지수는 났으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는 식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쨌든 A하고 P를 1대2로 내분한다고 했으니까 그 내분점을 직접 공식을 통해서 써보자. 자, 그럼 공식이 어떻게 돼요? m 플러스 n분의 오늘 시험도 봤잖아. 응? 자, 출발점 A고 도착점 P니까 mx2지. 그러면 1 곱하기 A 자, 더하기 2 곱하기 2가 되겠지. 맞니? 공식이 집어넣고 있는 거야. 잘 봐라. 그 다음에 m 플러스 n분의 m y2 그러면은 1 곱하기 b죠. 그 다음에 n 곱하기 y1 그러면은 2 곱하기 4죠. 자,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돼? 3분의 a 플러스 3분의 b 플러스 8 계산했다. 이게 뭐야? 내가 알고 싶은 대분점이다. 내가 알고 싶은 대분점이다. 맞나요? 근데 내가 이미 이 미지수를 뭐라고 놨어요? x, y라고 놨죠? 자, 그러면 관계식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알고 싶은 이 녹색 x는 잘 들어라. 3분의 a 플러스 4가 만들어지고 y는 3분의 b 플러스 8이라고 만들어진단 말이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A, B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X, Y를 알고 싶은 거지. 맞아요? 맞아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첫 번째, 두 번째 단계 나눴을 때 두 번째 내가 뭐라고 썼어? 기존에 있던 식을 이용해서 새로운 식을 찾아내는 것도 있다고 했잖아. 지금까지 푼 두 번째 유형은 두 번째까지의 문제는 식이 나와 있지 않고 그냥 뭐 식이 관계식이 나와 있었지만 어떤 말 그대로 관계식만 나와 있는 거지 이런 구체적인 식이 나와 있지 않았단 말이야. 알겠어요? 근데 이번에 구체적인 식이 나와 있어.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주어져 있는 식을 이용해서 내가 알고 싶은 XY 문자를 사용한 새로운 식을 만들어 놔야 돼. 여기서 이제 무슨 작업을 해야 될까? 잘 들으세요.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죠? P점이 어디 위의 점이라고 했어? 제일 위의 점이지. 야, 함수는 무조건 위에 있는 점 뭐하라고 했어요? 대입. 자, 그래서 대입을 해. 대입했다. 그러면 2a-b-4는 0이지. 어렵다고 그냥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녹색 관계식하고 대입한 식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식은 뭐야? xy 문자를 사용한 녹색 xy 문자를 사용한 식을 찾고 싶은 거다? 그럼 어떻게 할래? 단순하게 생각해. a, b는 알고 싶지 않잖아. 그럼 필요해? 안 해? 필요 없지. 그래서 소거해. 야, 그럼 이거 소거하는 식 어떻게 만들어? 얘 대신에 이거 대입하면 x 문자가 날라가죠. 그럼 돼요, 안 돼요? 아니, 내가 알고 싶은 거 이거잖아. 날라가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자, 관계사 이렇게 쓰자. 저거를 a는 하고 정리해서 a를 날려버리는 거야. 소거하는 식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a는 3x-4 맞니? b는 3y-8 맞니? 맞죠? 정신 차리고 잘 봐. b는 3y-8 맞죠? 그러면 왜 이렇게 했어? a, b는 알고 싶지 않으니까 소거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a 대신에 대입하고 b 대신에 대입. 어디다가 대입할래? 여기다가 대입할래. 잘 들어. 내가 알고 싶은 건 녹색 xy 문자를 사용한 새로운 관계식. 그 녀석이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그랬죠? 그거를 뭐를 이용해서 산다 얘들아? 기존에 있는 식을 이용해가지고 찾아내겠다고 한 거지? 알겠냐? 그러면 결국 계산을 어떻게 하겠다? A, B 문자 자리에다가 요거를 각각 대입하자. 자, 대입할게요.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괄호 풀어에 쳐서 정리만 하시면 돼. 자, 6x-3y 그 다음에 -8 플러스 8 날라가니까 상수항 4가 마이너스 4밖에 안 나와. 자, 그래서 이게 답이야. 자, 잘 못하는 거라고 얘기했고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부터 하나 명확하게 체크하란 말이야. 내가 알고 싶은 건 얘야. 이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럼 이 녀석을 내가 알고 싶은 주된 녀석 XY 문자를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내분점이라고 했으니까 내분점 관계식을 써야 돼. 근데 내분점은 A점하고 P점의 좌표를 알아야지만 식을 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A점은 문제에 나와 있는데 P점은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문자를 또 쓰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얘는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얘가 알고 싶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내분점을 구하기 위해서 미지수를 쓰고 내분점을 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했어. 근데 그 내분점의 좌표가 내가 알고 싶은 누구셨어요? x, y였죠? 그래가지고 그 두 녀석이 얘가 x고 얘가 y입니다를 관계식을 세운 다음에 단순 논리 내가 알고 싶은 건 x, y지 a, b 문자가 아니라고 하셨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A랑 B를 소거시키는 작업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요? 물론 어디다가 대입했다? 기존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을 한 거지. 기존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을 한 거지. 자, 따라서 자취의 방정식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는 건 무조건 기존에 있는 식을 이용해서 새로운 식을 찾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아까 말한 두 번째 틀이었단 말이에요. 자, 알겠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연습해보고 싶게요. 잘 보세요. 집에서 얘들아 노트 좀 진짜 잘해놔야 된다. 알았냐? 이거 진짜 못해 애들. 손도 못 댄다는 거. 조건은 다른데 푸는 거 똑같은 거 나랑 하나 더 해줄게. 자, 그리고 선생님이 항상 예제를 아무거나 쓰진 않거든. 다 의미가 있어. 그냥 단순 뭐 A라는 게 풀자 막 이런 건 안 해요. 잘. 자, 지금 하는 것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니네 옛날에 공부 안 했어요. 잘 들어. 뭐 얘기할 건지 눈치챘냐? 중학교 얘기할 거야? 잘 보세요. 자, 두 직선은 평행하지 않죠? 그럼 교점 생겨 안 생겨? 생기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교점이 생겼다 쳐보자. 교점이 생기면 고은아 턱 깨지 말고 잘 보세요. 기시기 쫙 펴고 빨리 졸지 말고 이거만 하고 쉴 거야. 졸지 마. 잘 보세요. 그럼 이루고 있는 각을 2등분 한대. 야, 이것도 어려운 거야. 수직 2등분 아니고 그냥 2등분이야. 별게 다 나오죠?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 자취의 방정식을 내세우는 거야. 자, 여기 풀고 의미까지 해석할 거야. 잘 봐. 야, 각을 2등분하는 선이죠, 이번에. 자, 그럼 니네 이 과거를 잠깐 잘 떠올려봐. 각이 2등분선과 관련된 성질을 뭐뭐 공부했냐? 중학교 때. 이 중1, 2, 3 다 읊어봐. 일단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거 있었어요. 각을 2등분하는 직선 작도한 거 기억나냐? 작도 어떻게 했어? 빨리 대답해! 어떻게 했어, 작도? 작도 어떻게 했어? 이렇게 돌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여기다 반을 꽂고 휙 여기다 반을 꽂고 휙 교점 생기지. 그 다음에 자대고 연결하면 각이 등분선이다. 기억나니? 중1 때 했죠. 작도와 합동할 때 했었죠. 자, 근데 이걸 써먹자는 건 아니고 그냥 얘기가 나와서 한 거야.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것도 했었지. 여러분들은 이등변삼각형과 직각삼각형이라는 걸 공부하셨어요. 그 중에 직각삼각형에서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공부하셨어요. 이 녀석의 각의 이등분선이 노란색이다 치자. 그랬을 때 이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에서 각을 이루고 있는 선에다가 수선을 그으면 길이가 어떻다고 알고 있어? 같다라고 공부했죠. 왜 같아요? 그게 합동이지? 무슨 합동이냐? 물어보기도 민망하다. RH, A 합동이에요. 맞죠? 합동이기 때문에 수선의 길이가 같다. 근데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수선의 길이는 무슨 개념이라고 했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며. 문제 봐봐.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 자취의 방정식이래. 그럼 이걸 거꾸로 해석할 거야. 각의 2등분선은요 무조건 그 위에 있는 임의의 점에서 수선을 그으면 길이가 똑같아. 길이가 무조건 똑같아.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2등분하는 이 노란색 직선은 그 위에 있는 점들이 몽땅 다 무슨 역할을 한다? 아무데나 수선 두 개 그으면 길이가 다 어때? 무조건 다 똑같아. 그래서 나는 이걸 역이용할 거야. 각을 2등분하는 얘기가 있다? 그럼 얘는 이 위에 있는 점들은 수선의 길이가 어디에다가 그어도 똑같다. 이걸 쓸 거야. 수선의 길이가 두 직선의 길이 수선의 길이. 자, 근데 오늘 공부했죠? 점에서 직선에다가 수선 그은 거 G2 공식이라고 했잖아. 그게 거리라고 했었잖아. D2 값이 같다. 이거 쓸 거야. 자, 이 문제가 어려운 건 이거 해석해야 돼. 근데 출발이 어디서 출발한 거야? 중학교형. 중학교형 잘해야 돼. 이래서. 알겠어요? 꼬씩 얘기하냐? 평면적 별대부터. 얘는 중학교 때 도형 못하면 고등학교 때 개고생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고딩들 기말고사 범위죠? 이거 다.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 선생님 작년 제자가 와가지고 힘들다고 징징대다 갔다 했잖아. 이런 꼴이 나면 안 된다는 거야. 물론 어려운 문제야. 근데 선생님이 아쉬운 건 이걸 레온 프로가 아니라 이거 해석하는 게 좀 못하는 게 아쉽다라는 거야. 이 그림을 좀 기억을 했다면 좀 아쉬워. 이 그림을 기억을 좀 했다면 가계 이등분선의 형태를 알고 있었다면 비슷하게라도 좀 의미 파악을 할 수 있거든. 근데 손동 아까 말한 문제랑 더 올라가지. 자, 그러면 의미 해석해서 D2 값이 같다라는 식을 세워볼게 얘들아. 자, 그럼 시작은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이 정체모를 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당연히 x, y라고 놔야겠지요. 시작은 똑같은 거 알겠나요? 그 다음에 각각의 D2를 계산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자, 얘가 1번 직선이고 얘가 2번 직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각각의 수순의 길이 뭐다? D2 값을 찾겠다라는 거야. 자, 그럼 계산. 자, 공식 뭐였어? 루트 x 앞에 계수. 자, 1번부터 하자. x 앞에 계수 또 일반형으로 써놨잖아. 3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절대값 뭐 집어넣었어? 위에 있지 않은 점 x, y를 대입했었죠. 그래서 빨간색 xy 자리에다가 노란색이 아니지 녹색 xy를 대입하는 거야. 자, 근데 녹색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대입할게요. 대입한 거야 지금. 녹색 대입한 거야. 녹색. 자, 그 다음에 2번 직선에서의 D2 값도 계산해. 자, 이거는 1이죠.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3의 제곱 이렇게 되지. 다음에 절대값. 잘 들어라. 뭐 집어넣는다? 마찬가지로 이 xy 자리에다가 녹색 xy를 대입한다. 자, 여기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싶은 그 녹색 점이 있는 거야. 자, 그럼 분모는 똑같죠. 12, 루트 10이죠? 약분. 그럼 남아있는 게 이거지. 자, 이해됐어요? 그럼 계산 어떻게 할래? 이거 계산 어떻게 해? 야, 이건 할 수 있냐? 뭐예요? 뭐요? 플러스 마이너스 y잖아. 똑같이 하면 돼. 자, 그럼 잘 봐. 는 여기다가 끌고 붙이면 돼. 자, 그럼 답이 몇 개예요? 플러스일 때 계산한 거 하나, 마이너스일 때 계산한 거 하나, 두 개야. 자, 그걸 각각 써줄게요. 자, 쓰게 되면은 x-2y 플러스 2는 0하고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 그래서 답이 두 개가 나와. 자, 또 답이 두 개 나왔는데 이번엔 의미 파악 좀 해보자. 아니, 왜 답이 두 개가 나왔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해 볼래? 얘 기울기 얼마야? 얘는 무슨 관계죠? 수직이죠? 왜 수직일까? 답은 왜 두 개이며 왜 수직일까? 서로. 이것까지만 하자 오늘. 일단 개념 더 안 할게. 왜 이런 답이 나왔을까까지 우리 생각하고 넘어가야 돼. 아쉽지만 이것도 중학교 2학년 얘기야. 잘 봐라. 야, 값을 2등분하는 거 그려봐. 그러면 애들이 다 이렇게 그리더라. 쌤, 이거요.
하나 또 먹을 수 있어. 이건 각 아니야? 어? 각이지. 그러면 이렇게 그어도 되지. 각의 등선인과 x표시 이렇게 했다. 눈에 보여? 점 더하기 x는 몇 도야? 90도죠? 그러니까 서로 수직이야. 노란색과 녹색 각의 등선인데 수직이라고. 그래서 90도이면서 서로 수직이면서 답이 두 개 나온 거야.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작은 각 쪽, 하나는 큰 각 쪽을 나눈 거야.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답이 두 종류가 나와. 시험 문제 이렇게까지 다 확인해. 뭐가 어려운지 알겠어? 근데 선생님 매번 아쉬운 건 처음에 이걸 니네들이 어떻게 스스로 다 풀겠습니까? 근데 아쉬운 부분은 뭐냐? 중학교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죠? 중학교 얘기에 대한 의미 판단을 꼭 하셔야 되고, 얘네 나중에 기말고사까지 다 보면은 나중에 내가 얘기해 줄 건데 절대로 뭐 외고 준비하거나 그러지 않는 애들은 12월 달 되면 다 놀아. 학교도 놀자판 분위기를 나쁜 건데 그 분위기 휘둘리지 말고 니네가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중학교 내용 총정리해야 돼. 그걸 학원에서 해주진 않아요 사실은. 뭐 몇몇 대형 학원에서 특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시중교재에 보면은 중등, 대수, 도형, 복습교재 해가지고 두껍게 한 두 책으로 나와 있는 거 많이 팔아. 근데 그거 사서 공부해야 돼. 중학교 1학년 거 아까 니네 수직이 등분선 정의도 몰랐잖아. 그런 것부터 해서 중학교 1학년 거 복습 다시 원래는 해야 돼. 선생님 시간이 없어요. 그럼 하다 못해 도형이라도 좀 해라. 시간 솔직히 1차 방정식 이런 거 모르진 않잖아. 그건 괜찮은데 선생님이 진짜 고딩들한테는 너무 아쉬운 게 도형에 대한 개념이 너무 부족해. 그러니까 고등학교 도형 관련된 문제만 나오면 다 그냥 망하는 거야. 수능에도 도형 문제 나라에서 찍어준 문제가 있어. 그게 십수년째 계속 나와. 웃기지 않냐? 잘 들어. 이거 니네도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나라에서 도형 문제를 찍어주는 게 매해 하나씩 나오거든. 그림만 다르지 문제 풀이가 일관적이야. 내가 일관적이라는 얘기 계속 강조 많이 하죠. 고등학교 내용도 똑같다니까. 일관적인데 그 문제에 대한 정답률이 반을 안 넘어. 말이 틀리는 거야. 10년 넘게 나오면 유형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근데 왜 나라에서 그 문제를 계속 낼까? 애들이 내도 자꾸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또 내도 어차피 애들 많이 틀리겠네. 변별력 문제네. 100점도 4점이야. 그래서 수능 4점이면 변별력 문제예요 여러분. 3점이 쉬운 문제고. 알겠죠? 그거를 선생님 때부터 나왔어요 심지어. 나는 물론 맞았지. 근데 아직도 나와. 의미하는 바가 있어. 그 문제 도형이야. 근데 중학교 도형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니까 못 풀어. 그거를 고2, 고3 때 하냐? 못해요. 중학교 거 시험 끝났을 때 좀 해. 제발 못하기니까 좀 해. 선생님이 도와줄 만한 시간은 사실은 없어. 나중에 얘기할 건데 기말고사 끝나고 절대로 노는 분위기에 취하면 안 된다. 학교에서 그걸 조장한다. 막 행사도 해 심지어. 코로나 때문에 다 잘 안 하겠지만 막 여러 가지 이것저것 막 하느라 애들이 막 하고 하면서 지나가는 거야. 그러다가 겨울방학 연장 수업 들어가면 다 망하는 거야. 얘들 텐션이 다 떨어져 있거든. 공부 안 해도 되네. 마지막 중학생이니까 불살라보자. 놀자. 학원도 막 안 나와 심지어. 그러면 안 돼. 알겠죠? 다시 한번 강조. 중학교 도형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하다. 꼭 해놓고 고등학교 올라가야 된다. 알겠지?